민사소송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것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20문항씩 딱 5회밖에 안 하죠. 따로 정리된 자료가 없으면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중요도 체크를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형으로 나올 만한 건 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기출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일단 001번 2페이지 신의칙 이건 별표 안 쳤어요. 이거는 민법으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법으로. 이상은 조문이 구현된 것들 그거 위주로 볼 거고 신의칙은 역시 판례죠. 판례. 민법을 생각하시면서 1번 항상 별표를 하시고요. 선택형으로 1순위. 항소권과 같은 권리에도 실효 원칙이 적용된다. 밑에 판례 보세요. 요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지문은. 1번에 1번이죠.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쟁점이겠죠. 송달의 적법 여부, 목차가. 그러면서 두 번째, 의뢰 구제 방안. 항소입니다. 항소. 송달이 무효기 때문에 항소기간 진행이 안 한 거죠. 그렇기에 세 번째, 보세요. 항소권의 실효 여부입니다. 여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목차가 가장 좋지 않나 싶네요. 자, 요거는 송달 가서 보실 거고, 요게 지금 요 판례가 나와야 되죠. 의 및 적용 요건. 의, 요건, 그리고 적용 범위가 원터치로. 요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첫 번째 줄,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밑에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적용되니까 4번 법원 판단이죠. 자, 그게 동글뱅이 4번 질문입니다. 발표를 하시고요. 그래서 작년 선택형 기출이죠. 신의칙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상 강행 규정. 부적법 각하 권리보호이익 없다. 오른쪽 해설 보시고서 요거 그래서 암기사항이에요. 4번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요거를 스탠다드로 잡고 여기서 이제 양을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항소권의 실효 여부에 여기에 신의칙 일반론을 쓸 수 있는 거죠. 즉 의 및 유형이에요. 의 및 발현 형태. 민소법 1조 써주시고 발현 형태 4가지 써주시고 그 중에 속권의 실효 있는데 그 속권의 실효의 원칙과 관련해서 항소권도 실효되는지 여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게 양갈로 1번 목차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항소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속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게 조금 더 풍부한 답안이죠. 풍부한 답안. 근데 배점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송달. 요거 자체는 항상 A급
송달은 항상 A급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관련 쟁점으로 등장이죠. 이걸 한 방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쟁점. 이렇게 큰 목차 하나, 두 번째 목차. 구제 방안으로서 항소다. 항소. 재심이 아닌 항소. 이미 요거는 선택형 기출이 됐죠. 허위주소 편집 판결. 그래서 내는 겁니다. 실효 원칙.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칙은 민법, 민소법 지문들이 다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기출됐던 게 그거죠. 인지청구권. 우리 민법 파트에서도 봤던. 실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취소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번이 대표적인 자기 행위 모순되는 후의 행위요. 보세요. 피고의 추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한 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그 자신이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거 자기 행위에 모순되는 후행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신의칙의 발현 형태 중에 모순 행위 금지의 원칙이네요. 요 발현 형태가 토탈 4가지라고 그랬죠. 소송의 부당 형성, 모순행위 금지,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이 권리남용에는 3번 속건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이건 민법에서도 모든 교재에 들어가 있는 재심, 청구, 거듭하는 거, 속건, 남용. 그 다음에 5번도 대표적인 자기행위 모순되는 후행행위 금지 원칙. 첫 번째 줄 보시면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고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해서 끊어버리시고 상대방이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 채권자가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 이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정증서의 무효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금의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여기서 건질 거는 1번, 4번밖에 없습니다. 1번, 4번. 그 다음에 관할의 부당 형성을 뒤에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넘어가시고, 요쪽이에요. 신의칙은 이렇게 건질 게 요쪽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권리보호익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 요거는 별표 3개죠. 내년에도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요거네요. 소송의 주체는 법원 끼고 원고 끼고 vs 피고. 그래서 원고가 어떤 청구 근데 요 청구를 법원에 소제기죠. 소제기 소장 제출 그리고 나서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답변서 부본 송달 그리고 나서 변론 개시 열심히 이제 주장 항변을 하겠죠. 지금 요거 제1심 소송 절차 소개시 전 단계입니다. 법관의 제처 깊이 아직 미기출 영역대예요. 002번은 그러니까 조문 위주로 잘 보세요. 모고에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우리의 법관 제처 깊이. 자, 일단 2번 판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발표를 하시고. 이건 제가 꼬은 게 아니라 진짜 교수님이 이렇게 꼬아주셨어요. 이 판례. 자, 민사소송법 43조 1항 소정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기피사유죠. 기피사유.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나왔네요. 주관적 사정이 있음과 동시에 끊어버리시고 이게 틀렸죠.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밑에 객관적 사정입니다. 객관적 사정.
요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례형 관련 1논점이죠. 관련 1논점. 왜냐면 제척 사유는 한정적 열거기 때문에 2번. 그리고 나서 5번이죠. 5번. 별표를 하시고 아마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종중소송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만약에 5번 지문은 사례형으로 뜰 때 이거는 결국 민법 낄 수밖에 없어요. 민법이 낄 수밖에 없는 거죠. 5번 종중소송에서 재판부의 구성법관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관계에서 제척 이유가 된다. 오른쪽 판례 확인하세요. 판례 확인. 이건 별점이 암만 커봤자 5점일 거예요. 요거는 민법이 어떤 게 상정 가능하냐면 자, 민법 시간에 봤던 요거죠. 비법인 사단 관리처분행위 정관규정 없으면 276조 사원총회 거리 거쳐야 되는데 요게 강행 규정. 그러니까 사안은 X라는 비법인 사단을 줄 거고 요게 만약에 조합이라는 이름을 주면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 기준 들어가야 되고 대표기관 나와야 되죠.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대표기관은 법원의 직권조사상 대표권 존재 A급. 그리고 이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리고 이거 부적법 각하죠. 소송 요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통과시켜 놓고 대표기관이 X 소유 부동산 을에게 매매 등기. 근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멋대로 팔아제껴서 갑이 해임되고 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됐고 그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을 상대로 욕을 주장하는 거죠. 213조, 214조 등기말소 청구. 자, 얘가 주장하는 게 요겁니다. 무효주장. 증명 끝내놔야 되겠죠. 소유권자 확정. 무효주장 증명 끝내야 돼요. 즉 요거 위반. 이렇게 청구 소송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본안 들어가기 전에 뜬금포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 1 봤더니 법관 배석판사 X 종중의 구성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 종중의 구성원. 그러니까 이거는 10점짜리가 넘어갈 수가 없고 1번 제척 의 그 다음에 유형 5가지 한정적 열거 그리고 1호죠. 공동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지금 요 마지막 판례입니다. 마지막 판례. 그랬더니 이제 본안에서 을이 2가지를 주장하는 거죠. 첫 번째 126조 표현대리. 혹시라도 무효라면 제가 대표기관이면 35조 1항. 자, 선택형에서 많이 나왔던 거.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갑이죠. 갑이. 자, 요거는 사용자 책임. 양립 불가능한 것. 유효임을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임을 주장하는데 요거 보세요. 표현대리는 안 되죠.
민법에서 봤던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는 표현들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나서 요구 검토 끝냈습니다. 요구 검토. 무효예요. 인용이죠, 인용. 요건 인용. 요거는 반소로서 제기하는 걸 거고, 아마 요거 주장이 안 될 겁니다. 요거. 소송에서 을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였다. 각 주장의 타당성을 논한 후 우리의 X 청구의 인용 여부 및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포로 한 문제, 뜬금포로 요 두 문제. 진짜 어려운 거죠. 요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민법 선택형 200제를 가셔서 이 비법인사단 시스템 가야 돼요. 계약상 청구 들어갔다. 표현 대리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선택형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이렇게 밖에 없죠. 종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형으로 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직도 민소법은 내야 될 쟁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로 점수를 배치하고 싶진 않겠죠. 5번 선택형 대비를 알아가시고, 네, 4번 별표입니다. 이건 이미 다른 국가고시 영역에 나왔죠. 일단 소송 절차 정지 규정, 소송 절차 정지 규정, 그게 3번에 있어요. 3번, 4번을 묶어버리시고 2번, 5번을 묶는 거죠. 2번, 5번. 자, 3번 보세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한다. 예외적으로 종국 판결만 선고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다. 이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보세요.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오른쪽 4번 해설 바로 보세요. 소송 절차 정지 규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근데 그 뒤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돼 버린 거죠. 그럼 이미 진행된 소송행위 절차 정지 규정에도 불문하고 요거 치유되느냐 치유되지 않느냐. 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적극 소극설 위에 써져 있고 1번 절충설이 통설. 신청인이 충분히 소송행위를 했다. 그럼 이건 흠이 치유된다고 보는 절충설이 있으나 판례는 두 가지. 치유된다는 판례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 양으로 2번을 그 중점적으로 봐두세요. 지금 이 표현이 나왔죠. 여러 가지 규정 딱 있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민사소송법 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고 설령 뒤에 기피 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이. 요것도 A급은 아니에요. 사례형에. 이미 다른 국가고시 영역에 나왔으나 딱 요 정도만 쓰면 됩니다. 조문, 학설, 판례, 사항 검토 끝. 학설과 판례를 한 방에 써버리시고, 학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단 48조 조문은 써주셔야 돼요. 48조 조문은 3번에 있죠. 3번에. 자, 그 다음에 1번도 조문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003번 법관 제척. 자, 여기서 건질 거는 디귿밖에 없습니다. 디귿. 오히려 전신관여는 형소법에서 공부를 해주세요. 형소법. 형소법이 훨씬 더 A급이죠. 전신관여는. 자, 전신관여라고 할 때 기억. 관여라 함은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서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 그래서 최종변론, 판결의 합의 및 작성. 주의하시고, 이거를 리을이랑 주의하셔야 돼요. 리을. 최종 변론 전에 변론 준비 및 변론 증거조사죠. 이건 안 들어가요. 전신관이 아니에요. 최종 변론만. 그 최종 변론 전에 변론 준비, 변론 증거조사는 X. 그 다음에 판결의 선고도 X입니다. 판결의 선고도 X예요. 합의나 작성이죠. 합의 작성, 동글뱅이, 선고 X. 기억 리을을 합친 지문이 가장 어려워요.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라 함은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및
선고의 기픽에 관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면 위험하죠. 판결의 작성 및 선고 이렇게 병렬형으로 내버리면 위험하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디귿은 건질 거는 역시 조문, 직권조사상, 소속합의부,